미국의 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술 관련 기업이 S&P 500 지수 내 이익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시장 낙관론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일부 주요 미국 은행들 실적 발표로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시즌, 견조한 경제로 인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연기가 되면서 금리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이 한날의 실적을 공개하고 다음 주 15일에는 골드만삭스, 그 다음 날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대형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였던 지난 2023년 회계연도 전년 대비 11% 증가한 1,040억 달러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S&P 500 기업들은 1분기에 전년 대비 총 5%의 수익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3년 4분기 수익 증가율이 10.1%로 예상치를 상회한 데 이은 것으로 메가캡 기술 기업들의 상당한 이익 증가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다음 주에는 넷플릭스, 프록터 앤 갬블, 유나이티드 헬스 등 여러 업계 리더의 실적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요 기업이 속한 기술 부문은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분기에는 통신 서비스가 전년 동기 대비 53.3% 성장하면서 수익 급증을 주도했고 기술 부문 수익은 24.2%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는 여전히 높으며 이는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경신과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랠리에 기여했습니다. 4월에 약간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1월 말부터 수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연초 이후 현재까지 9.6%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노동부가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하를 9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이는 금리 변동에 민감한 성장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4년 전체 수익 증가율이 9.8%로 예상되는 가운데 1분기에 올해 수익이 가장 적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상승률이 3월 들어서 둔화됐습니다. 1월과 2월 당시 예상 밖으로 높아졌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다소 약해진 모습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3% 상승을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 오르면서 지난해 4월 2.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도매 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치를 웃돈 것에 비하면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줬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3월 들어서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전문가 전망치 0.2%와 같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상승했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10월 0.4%, 12월 0.1% 연이어 하락하다가 올해 1월 0.4%, 2월에 0.6% 각각 상승해서 시장 긴장감을 높였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밝힌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9월 3.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3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주춤해지면서 최근 몇 달 사이 높아진 물가 지표에 긴장을 냈던 시장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PPI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CPI 상승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발생한 충격은 완화됐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약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6월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76%로 여전히 높게 반영됐습니다. 어제는 80%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6일까지였던 4월 첫 번째 주에 주간 신규 수질업 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1만 1000명으로 직전주보다 1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21만 7000명도 밑돌았습니다. 실업수당 신규 청구 규모는 이번 주 발생한 해고 건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존 윌리엄슨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목표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지만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인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월 CPI 발표 이후 중간 과정에 혼란이 있겠으나 인플레이션은 2%대로 점진적 복귀 경로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으며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완화 정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올해 금리 인하 배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5회 연속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필요한 만큼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물가 상승률이 우리의 목표치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더 강하게 들면 통화정책 제약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올해 연말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CNBC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는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도 연준이 올해 연말에는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결국 경제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데이터를 통해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확인되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 압력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나은 편이라며 미국 정부도 경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금융 안정성이 위험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글로벌 거시 경제의 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따라갈 확률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가의 대표 강세롱자로 알려진 샘 스토벌 CFRA 리서치 수석 전략가가 미국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CNBC에 따르면 스토벌은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은 연말까지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샘 스토벌 수석 전략가의 발언은 미국 증시가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급락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앞서 미국의 3월 CPI는 전년 대비 3.5% 치솟으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흔들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전일 66%에서 17%까지 급락했습니다. 다만 스토벌 전략가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이 연말까지 강세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샘 스토벌은 미국 증시의 연초 강력한 상승 랠리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8에서 10%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